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소속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이룸센터 앞에서 발달장애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화요일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의 바람은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화요 집회 62회차 2023년 12월 19일 2명의 발달장애 아들과 비장애 딸 하나를 둔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명의 발달장애 아들과 비장애 딸 하나를 둔 세 자녀의 엄마 김영숙입니다.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23살 첫째 아들은 복지관에 있는 보호작업장에 출근하고 있고 둘째인 딸은 간호사의 꿈을 키우는 대학생입니다. 16살인 셋째 아들은 지적장애를 갖고 있고 일반 중학교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부모연대 서울지부 동대문지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동대문지에 2012년에 부모회의 준비 모임을 시작해서 2014년 함께 가는 동대문 장애인 부모회로 시작해서 올해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첫째가 일반 초등학교 2학년 때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서 4학년이 되었고 셋째가 집 근처 통합 어린이집 5세반에 등교하던 때입니다. 저는 2명의 장애 아동 부모가 되어 두 아이의 치료 스케줄을 맞추려니 몸은 쉴 새 없이 바쁘고 혼자 있을 때는 우울감도 찾아왔었습니다. 이때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장애 부모 동료들과 만나면서 혼자라는 고립감에서 벗어나 바깥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10명에서 20명 남지대 부모들이 매주 한 번씩 복지관 교육실, 주민센터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매주 모임을 한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이었을 텐데 모두 부모회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이상의 준비 모임 기간을 거쳐 동대문 장애인 부모회를 발족하고 구청 지하 회의실에서 월 1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선후배 부모님들이 서로 조언도 하고 새로운 정보도 공유하다가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모아져 2014년에 서울지부에 가입하였습니다. 그간 10년의 역사를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크게 기억되는 사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015년 가을에 우리 동대문구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성일중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생긴 유휴 공간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주민 간담회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고성을 하며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간담회가 몇 차례 진행되어도 계속적인 반대에 부딪히며 센터 건립은 한 치 앞도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고성이 오가며 아예 회의 진행이 되지 않는 간담회에서 결국 우리 부모회 회원들이 무릎을 꿇고 울며 호소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서진학교가 추진될 때 무릎 호소가 사회적 반향을 크게 불러일으켰는데 그 원조는 저희 동대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반대 주민들이 공사 차량을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등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성일중학교 정문 앞 모퉁이에 천막을 치고 한참 동안이나 농성을 했습니다. 회원 수도 얼마 되지 않을 때인데 당번을 짜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서울지부 회원들과 24시간 천막을 사수했습니다. 눈이 펑펑 오는 날 서울의 모든 지회가 모여 기자회견했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드디어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개관하고 지회 회원들과 센터를 돌아볼 때 센터장님께서는 서울지부와 동대문지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2016년도는 부모의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 다사랑 행복센터를 개관하면서 4층에 장애인 단체들이 입주하게 되어 사무 공간과 교육실 공간을 함께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구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매년 배정된 예산으로 가족여행, 교육, 운동회, 뮤지컬 관람 등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그해 뜨겁던 5월, 6월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서울지부가 서울시청 후문을 점거하고 매일 삭발식을 하고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줄게를 외치던 날들. 숙박 당번일 때는 아이들과 함께 텐트에 누웠는데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그리 큰 소음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회원들이 손수 준비해온 아침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함께 해낸다는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죠. 10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수많은 기자회견과 결의대, 삭발식, 삼보일배, 오체투지까지 부모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령기 바우처 지원제도, 청소년 방과 후 서비스, 성인기의 주간활동 서비스, 평생교육센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많은 지원 제도가 생겼습니다. 부모회가 시작될 때 학령기이던 회원 자녀들이 지금은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가지게 되고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평생교육센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동료 상담을 통해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정보를 나누고 심리적 지지를 받기도 하며 비장애 형제 프로그램, 방학 돌봄, 휴식 지원 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0년 세월의 부모들도 나이가 들어 60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성인기 자녀들의 비중이 매년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데 젊고 에너지 있는 학령기 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부모가 없이도 지역에서 장애 자녀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거지원 서비스,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안정, 문화,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낮 활동 지원, 건강 지원 등 많은 정책들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투쟁은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할지라도 함께하는 부모연대의 힘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습니다. 잔잔히 바다를 덮고 있지만 때로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변화의 물결을 이루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